자, 이제 황제 도패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터닝 포인트에 나가겠습니다. 진황보의, 황보 밀이죠. 재앙세계의 황제는 수산에서 동을 채취하여 정을 주조했다. 또 아울러 차율, 두 번째라는 얘기예요. 정성, 바른성, 기종, 종이종의 시계라는 얘기예요. 견성, 이건 소리죠. 이라고 실려있다. 이게 무슨 앞과 뒤를 다 빼가지고, 아까, 앞에 무슨 얘기가 있고, 뒤에 무슨 얘기가 몰리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재앙세계에 나오는 말입니다. 또 송나라 노사에는 헌원씨는 산을 깎아 동을 채취하여 도패를 만들었다라고 했다. 그럼 제가 이때까지 방송했던 것이 그냥 방송한 게 아니라, 또 선생님 강의록이 그냥 강의록이 나왔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금문신고를 토대로 여러 중국 서적에서 말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강의를 줬을 때 전 그 내용이 도저히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 금문식을 보면서 해석을 하면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문식의 내용을 보면서 이때까지 강의했던 내용이 그것에 근거를 해서 나온 얘기구나, 어떤 것을 알게 됩니다. 헌원 황제가 동을 채취하여 정을 주했다는 말은, 설법은, 말하는 법칙은 상이정, 즉 황제 사이 점월, 황제는 그것으로 달에 점을 쳤다 이게죠. 이 여호와의 식정, 식기류에 대한 고증에 기초하여, 자, 예전에는 그 식기를 만들면서 굉장히 귀하니까 걷다가 이건 네 거, 이건 네 거, 거기다 이름을 새겨 넣은 것 같습니다. 고증에 기초하여 옛날에 시를 표시하는 금문의 기록 중에서 이미 완전히 실적인 증거를 얻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자, 모든 역사적 근거 탐색은 실증 위주로 나가야 합니다. 실증이 안 되는 것은 단지 신화 전설 속으로 그냥 다시 이것이 실질적인 나올 때까지 보류해 놔야 합니다. 그런데 당군 빠는 애들은 안 그러죠. 제가 늘상 앞에 방금 또 얘기하겠지만, 당군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또 당군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제시기, 즉 신농 염제 역산시 단계에 중국은 주라고 명명한 주패가 이미 출현했음을, 이 주는 대화 주씨를 또 말하죠. 그러면 염제 신농시의 아드님, 장남이죠. 이미 출연했으면 우리는 전 1편, 이게 전적집이죠. 서청고관 전록에 실린 고패 도록의 실물을 인증으로 제시하였다. 자, 위에 상이 점월, 상이는 달을 점쳤다는 말이 여시춘추. 자, 제가 말했죠. 여시춘추라는 게 뭐냐. 자, 공자가 춘추를 지었죠. 춘추인데 엉터리로, 그러니까 편년체로 누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 이렇게 써놨죠. 사실 이렇게 편년체로 이게 역사를 기록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자, 역사는 인물사 위주로 쓸 때 쓴 게 훨씬 더 생동감이 있죠. 역시 사기세가 같은 거, 그렇죠? 사기세같이. 자, 여시춘추는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춘추를 보충하기 위해 가지고, 이미 이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여부리가 진나라가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그러고 나서 중국의 학자들을 모아놓고 이때까지 전해냈던 내용들을 역사적으로 다 쓴 책들이죠. 근데 이것도 한때 때 없애버리죠. 또 여시춘추 말고 좌시춘추가 있는데, 좌시춘추도 역시 한때 때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화족들은 자기 본류를, 자기 어떤 근본이 별로 떳떳하지 못하니까 맨날 수립하면서 싸우고 투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어떤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미 사실적인 내용을 다 없애버렸죠. 자, 물궁편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락빙인 선생이 제기한 창의를
꾸민 공자와 사마천이 거짓을 간파한 것은 조자 영국에서 있을 수 없는 2500년 전의 놀라운 사건이었다. 희와 점월, 희와 점일, 상이 점월이라는 것이 곧 조자의 일시 희와시와 월시 상이가, 회화시죠. 월시 상이가 서로 짝이 되어서 일시와 의시가, 그러니까 여기도 신농시죠? 황제죠. 아들, 딸을 짝으로 새로운 세상사의 질서를 창조해냈다는 객관적인 풀이를 가능케 한 것이다. 모든 역사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주관적인 이럴 거야, 이러해야 돼라는 말로 하는 것은 그건 역사가 아니고 소설에 지나지 않죠. 그 소설에 지나지 않는 그 공자의 썰을 맹자가 추종을 했고, 그 맹자의 그 말을 2518년 동안 현실 속에 투영하려는 그런 근본 자체가 남을 죽이고 태어난 왕조에서 그거 했던 자체가 굉장히 치욕스러운 꼴이죠. 이것이 이른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사의 본보기가 되어 오늘까지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인간사의 개벽이었음을 알게 한 것이다. 자, 그러면 여름이 열리는 그 시점입니다. 이제 여름 시기가 문 닫을 때가 됐고 이제 가을 시대로 진입을 합니다. 자, 전에도 늘상 얘기했지만 우리 봄에는 봄, 여름에 상승하는 기운이 동하지만 가을에는 아래를 수렴하는 기운이 동하지 않습니까? 판이 틀려져요. 그래서 몸도 바뀌어줘야 합니다. 자, 여기서 파란 글씨 쓴 것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또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이야기하신 것을 다시 덧붙일 겁니다. 이에 준해서 황제 헌원이 도패. 자, 우리가 이제 임금이 바뀔 때마다 그 돈 모양을 바꿨습니다. 근데 화폐 개혁을 한 거죠. 근데 그 염제 신농 시 때에는 주패라고 해가지고 서패 해가지고 농기구에 이름 붙이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화폐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서 부드럽게 썼죠. 그런데 황제 헌원족이 소호씨가 잡았을 때는 도패, 칼 모양으로 화폐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을 더 죽일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죠. 거기에는 뭡니까? 자, 염제 신동씨는 생하는 기운, 사람을 살리는 기운을 가지고 이 문화를 만들려고 했다 하면은 저기 황제 헌원족들은 사람을 죽이는 어떤 살생의 그런 기운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도패설 역시 근거 없는 공안 억측이 결코 아니다. 신농 염제 말기에 서양 주패로부터 헌원시 도패의 출현은 당시에 화폐 개혁이 있었음을 분명히 나타낸다. 이러한 화폐 형식이 변한 의시 형태 영역에서의, 아까 그랬던 의시 형태 영역입니다. 생하는 기운이나 죽이는 기운이나 이런 거기에서 그냥 나타나는 거죠. 모순이란 말도 역시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창모자, 방패순자. 자, 칼은 창을 만드는 사람은 이건 어떤 방패로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고 얘기를 하고, 방패를 만드는 사람은 이건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라고 말하죠. 요 말은 맹자에 나온 얘기예요. 모순이란 말. 그런데 그것은 뭐냐? 이 칼을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까? 칼을 만드는 사람은 살기가 더합니다. 방패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것이냐 하면 생겨도예요. 생겨도기 때문에 그 사람 얼굴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 먹는 데 따라서 또 어떤 직업을 갖냐에 따라 가지고 이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는 일도 남을 살리는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직업을 가질 때, 남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졌을 때 그것이 뭐냐? 근데 그 가르침이 인간이 인간 되게 가르치기 위한 가르침이냐? 그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선생 같은 선생이 별로 없기도 하죠. 사회 사조의 변화를 반영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당시 객관적 존재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우리는 소시 랩에 대한 근문 기록을 살펴보기 전에 당시 역사상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자, 헌원 황제 시대에 사관이 있었다는 썰. 자, 이것은 나중에 신농 주패편에 대해서 앞에 다 나왔던 얘기인데 이 얘기는 틀리지만 황제 때도 역시 염제 시대 사관이 있었고 다 그런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황제 도편편에서부터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건 근문신고의 한 3분의 1 이후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헌원 황제 시기에 중국은 이미 문자로 기록한 간단한 역사 사실이 있었던 사실이 세기에 보인다. 진황후가 말하기를 황제는 창일. 자, 얘네들이 말하기를 그 한자는 창일이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물의 어떤 모습을 통해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중국 그 화족들은 이렇게 쭉 말을 해왔죠. 이때 이제 문으로 전해오는 것도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자는 단지 어떤 상형이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 또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 문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문자 한 글자가 역사 철학에 담겼습니다. 그러면 이 얘네들은 그래서 어떤 역사적 근거가 나오질 않죠. 새 발작을 본다 문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새 발작이 뭔데요? 사관의 기록은 모두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객관적 사실이나 세계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언행을 기록하여 보관하니 이름하여 개서라고 했다. 개서. 황제의 사관 창일이 문자를 맨 처음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은 동방인류 발전 사상 1차 대혁명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주고, 이게 고자가 그릇 고자입니다. 나는 원시 무령, 물체를 본떠 그림을 그린 일자 표시, 지시 근문, 이게 기록할 지예요. 한자로 시를 기록한 근문이 있는데 이 명무상이 주는 염제 신농 씨 아들이 시표를 적은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신농, 신흥, 노예주, 왕조의 수레들은 자기 사회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방식으로 동방인류의 1차 생산 방식상에 발생한 대개혁을 기록했는데 이는 인류의 행동 거지가 이때부터 규제가 있던. 자, 우리가 이 수렵하고 사냥할 때는 어떤 그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고 그냥 떠돌이로 이렇게 떠도는데 어떤 이제 농업을 하게 되면은 농업을 하게 되면 먼저 정착하게 되고 또 때를 공부하게 되고 또 하늘의 별자리를 공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규제가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해서는 될 일, 안 될 일을 규제를 했죠. 그러니까 농업 정거 생활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낸다. 이 글자가 주자인데 이후 주시, 주패를 또 주라고 명명한 것 또한 입주 정거라는 같은 개념이다. 근문 주자에서 족은 표적, 그러니까 소리를 나타내고 시를 기록한, 즉 소리값을 표시하고 시를 적은 부호이다. 중국의 고상형체 명시 표적 근문은 농업정거 초기 신농 시기부터 시작되었는지 헌원 황제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근문으로 기록된 시표와 족칭을 보면 매우 명확히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 놈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네들이 했다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만든 족은 바로 염제 신농시 그 시족 그쪽이었고 그것을 그 분들이 만든 그것을 정음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이것을 본따서 만든 것을 또 변음이라고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누에 잠자를 우리 정을 보면 누에 잠을 읽었는데 중국 화족들은 이것을 용을 읽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용족이라고 말하는 말은 누에족이라는 얘기죠. 우리 봉황족은 바로
닭을 말하죠. 자, 이제 닭이 누에를 쪼아 먹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중국을 완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누가? 우리가. 우리가 누굽니까? 전 세계가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죠. 이것을 알고 세계와 같이 손을 잡아야 됩니다. 당시 문자 기록을 가능케 하는 금속 칠연 기술은 모두 양조라고 불리는 신농, 염제, 역산시, 시족, 불학이 수중에 있었는데 유웅시, 헌어는 수족을 위주로 하는 호족에 속한다. 자, 유웅시, 이게 융자가 무슨 웅자죠? 곰웅자죠. 이 호족에 속한다. 이거 뭡니까? 곰과 호랑이는 전부 다 중국 화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군시라는 바로 중국의 역사를 말하죠. 중국 화족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중국의 잠시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네를 편입시키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단군 신화도 우리 신화다라고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뻥이죠. 호족이 한 것은 문화적으로 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원래 보십시오. 이게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글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최첨단 어떤 영적인, 심적인 어떤 깊이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싸우고 하는 건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유태인의 그쪽이니까 무기 만들 굉장히 심도 있게 아주 정밀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중국 화족은 이걸 못 따라해요. 자, 걔네들이 하는 게 우리는 백기비한다. 그것이 다 우리 거가 되니까 그럼 그게 우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족속들이 중국 화족들이에요. 자, 중국은 이제 그것이 통하는 시기가 되어 있지만 이제는 그런 시기가 이제는 도래하지 않습니다. 이제 멸절됩니다. 중국 화족들은. 근데 그런 시기는 그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세상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몸을 빨리 만들어 주는 것이 엄청 행운이고 하늘의 축복인 거죠. 자, 전자는 농업 정거 이전에 목축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자, 목축을 위주로 하면 됩니까? 어떻게 목축을 하게 되면은 이동을 해야 되죠. 그렇죠? 목축도. 자, 그러면 언제 풀을 먹여야 되나? 양들한테 풀을 먹여야 되나? 풀을 먹일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발달하게 됐습니까? 천문, 별자리를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이러다니까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했죠. 그러니까 문화상으로도 이것을 굉장히 뛰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바로 철학이 되고 문학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확산이 되느냐, 이 과정을 읽을 수 있는 눈도 필요한 거죠. 문화상으로 자연이 원시적인 수렵을 위주로 하는 유용시 호족 불학보다 발달하였다. 그냥 이렇게 이 근문신고를 보면서 이분이 쓰신 책들을 보게 되면 이분도 문학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잡을 수 없는 흠을 잡을 수 없는 그런 경지에서 글을 쓰신 거에 보입니다. 따라서 문자 창조가 신농시 주시족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확실하다. 자, 주나 족, 우리가 그 책을 보면은 이 분들한테 족표를 표시합니다. 발을 표시해요. 발을 표시하고 도깨비 기로 알고 있는, 말하면 희자도 회자죠. 회자도 그걸 보고 도깨비 기라고 읽었죠. 그 잘 보면 그 밑에 발이 있다는 거, 그걸 볼 수가 있죠. 이 밖에 신농 염제 역산시 개가 청동을 주조하여 청동상에 새긴 표시 지족, 자, 시를 표시하고 족을 기록한 근문이 출현하기 이전에 동방에는 아직 문자가 없었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섬서성 서한 반파 유주에서 출토된 도문은 기원전 4000년 전의 문자로 비록
필획이 간단하나마 이런 신농 염제 시기 고상현제 근무보다 1000년 이상 이른 것이다. 근데 문자 맞는 게 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왜 문자 창조족이면서 왜 그렇게 신농시 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그때부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문자로 자기 생활상을 기록하고 또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농업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또 한의학이라든지 이때까지 나오게 됐고 또 화폐가 나오고 시장이 나오고 이게 국가의 형태가 형성되기 시작한 때, 즉 역사 시대가 시작된 때를 바로 염제 신농 시대로 보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역사의 시초는 문자로 기록된 과거 어떤 선조의 사실들이 이때부터 기록상으로 나타나니까 염제 신농시를 의 역사의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황제 사관이 말하는 개서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믿을 만한 것이다. 방고의 한서 고문인표의 서문상의 서문 중에서 말하기를 개를 적었다는 기록은 선민들이 가히 얻어 들을 수 있었던 바로 경전을 가리키는 명칭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한나라의 인간들은 그 한서의 그래서 조금 더 높여가지고 우리는 대단한 족속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려고 한 거죠. 당나라 안사의 고주에는 계란 나무를 새겨 이를 적은 것을 말한다라고 주었다. 춘추자전에 보건에게 점을 치게 하니 그가 이르기를 황제가 판천에서 싸울 때와 같은 징조가 나타난다 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기원전 2500년 전에 이미 전복을 기록한 문자가 있었다는 좌증인 증거가 된다. 만약 상고시대부터 개서의 기록이 전에 내려오지 않았다면 진나라의 사가들은 절대로 이런 전복의 징조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 멋대로 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는 근문 외에 개서의 존재에 대한 논증이다. 이 밖에 설문에 권을 서개라고 이르고 단주는 서개를 주어야 말하기를 한비자가 이르기를 송이는 송나라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잊어버린 개를 주어 그 이빨을 세웠다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였다. 단은 단옥제죠. 단옥제가 설문 해설도 썼거든요. 단은 원래 양측에 새겨져 서로 맞추어 보아 합치되면 믿을 수 있다는 한 조각이 서계, 오늘날의 계약, 쌍의 이빨수를 세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송이는 송나라 사람이 습득한 다른 사람이 잊어버린 서계의 내용을 보지 않고 측면에 새긴 이빨수를 센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이빨을 술 세는 것은 당연히 습득한 서계의 조각의 개수를 세는 것으로 들어오는 풍문에 오류가 있어 한비자의 수중에 들어와서는 한 조각 위에 있는 이빨수를 세는 것으로 변하여 아무런 의의도 없는 동작으로 되었다. 이것이 옛날 서계가 있었던 두 번째 방증이 된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근거에서 글을 쓰게 되었는가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옛날 진흙판 위에 서령 문자, 우리 서령 문자는 많이 이야기 들었죠. 요새 유럽학자들이 평면 구형 성도라고 부른 천상 기록은 중앙아시아에서 이미 발견되었다. 이는 비단 중국의 서계와 대비될 뿐만 아니라 도각이라는 기록 방법면 외에 내용 또한 비슷하다는 것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만하다. 가령 베갈드라 같은 사람은 서령 문자의 기록과 사마천이 기록한 옛 전설을 비교하여 바빌론과 중국이 오성 점험 방면에서 일치되는 점을 발견했다. 자, 요 말은 조셉니담, 그러니까 근문신고를 배우면 조셉니담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국 분인데 그러니까 1980년대 중반부터 영국에서 근문신고를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문명의 중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누가 주류가 되느냐, 이걸 안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지금 우리를 도와주는지, 우리가 하여튼 손잡으려고 여러 가지,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 우리 쪽으로, 우리 본류만 제대로 이게 찾고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한테, 손을 내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 자리만 찾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증사사상을 공부할 때 이런 말이 굉장히 마음에 또 들어옵니다. 유방은 마상에서 득천하였으냐 너희들은 좌상에서 득천하리라. 천하를 얻어넣는 겁니다. 좌상. 앉아서 수행하고 이렇게 이겁니까? 수행하고 공부하고 내 마음의 폭을 넓히면서 왜?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오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기 위해서. 너희들은 살릴 생체를 지고 있으니 득이 지추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도 또 있습니다. 이걸 공부하다 보면은 그 당시 왜 젊었을 적에 그렇게 증산 사상에 심취돼가지고 공부를 했는지 또 거기에 따른 또 수행을 했는지 이제서 그 답이 나옵니다. 이제 예전에 맨 처음 강의할 때는 맨 처음 방송에서는 이제 성경의 얘기 또 불경의 얘기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판이 완전 마무리될 때가 됐기 때문에 그 판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이냐를 알려면은 증산 선생이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씩 풀어놔야지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툭툭 튀어나올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도 이야기하면서 그냥 서로 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어디요 땡땡 거기 신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한 사람이 또 대부분 거기는 땡땡하는 거는 당구를 빠는데 당구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당구를 이야기하냐면 거기가 아닌가 보다. 서로 이야기하는 서로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전 항상 그렇습니다. 공부할 때 항상 어디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은 한 곳에 집착을 못합니다. 왜? 그때가 되면 그렇게 또 변하기 때문에 왜 변하냐? 또 다른 자료가 나옵니다. 그 자료를 인정하고 내가 예전에 이렇게 봤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됩니다. 선생님도 역시 맨 처음 공부하실 때 주장했던 내용이 5년 뒤에 3년 뒤에 틀려요.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자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더 깊이 보이면 빨리빨리 수정을 해야 된다. 그것이 학문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이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게 제가 한 가지 예전에 주장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주장하게 한다면은 그것은 이미 떠난 공부입니다. 이미 공부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자세를 넘어서 수행자의 모습으로 변해줘야 됩니다. 수행. 이 자체는 이 영적 훈련자이라는 자체를 알게 되면 이 수행은 이 말 한마디 앉아서 하는 것도 수행이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자체가 다 수행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수행을 하냐? 좀 더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되고 이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 노릇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뭡니까? 살다 해서 온 겁니다. 생하는 기운이에요. 사람을 살게끔 해주는 것이 역시 사람이 도리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동양학에 대해서 이제 깊이 공부하면서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자 동양에서 마지막 공부하는 것이 뭐냐? 한의학이다. 의학에 통해야 된다. 왜? 단지 이론상으로 이렇다 알면 뭐합니까? 그것을 실제적으로 현실에 응용을 해야 됩니다. 그 응용은 사람 속에서 응용이 될 수가 있고 아픈 사람을 어루만지거나 치료하다 보면은
그 사람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같이 합치가 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손에 손잡고 벽을 넘는 바로 그런 마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또, 자, 조셉 리담 얘기하다가 또 이야기가 또 나왔네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제가 나오는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그런 자료를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 지금은 무슨 수를 써든지 사람 몸을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주고 그 사람이 되게끔 어떤 사람 몸 안에서 천지 기운을 응용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을 하든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비록 기록된 문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기록된 방법과 내용 또한 유사한 점으로 봐 중국은 기원전 2500년 허난 황제 시기에 도각한 서계가 있어 이것이 각 유목불락에 전파되었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천상과 하늘의 모습이죠. 하늘의 별이, 천상은 뭡니까? 그냥 낮 하늘이 아니죠. 밤의 하늘에 별이 가득 찬 하늘이죠. 요새는 며칠 전부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할 때 고개를 들어 이렇게 하늘을 보면 별이 좀 보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요새 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하여튼 별을 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천성과 유목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풍설, 뇌우 등은 각 유목불락이 커다란 관심사이다. 따라서 천상과 이 해석에 관련된 기록은 자연히 광범위하게 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 백양좌에 관하여 이집트와 중국은 또 서로 비슷한 위치에 표기했는데 백양자는 루숙을 성경에는 별을 기록한 경서란 얘기죠. 에는 천옥이라고 부르고 이집트 성도상에서는 철사람 묶인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뜻이 합치가 됐다는 얘기죠. 성표와 항성의 좌표는 거의 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삼국시대의 중국이 서계의 천상 기록이 없어 중앙아시아나 시나이 반도에서 전파되지 않았다면 성상 전북 방면에서 중앙아시아의 고서령 기록과 사마천이 옛날 천상 기록의 역사는 절대로 일치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해석상으로 천옥성의 개념이 이집트와 절대로 유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별을 보고, 자, 여기 있는 별은 저기 미국에서 똑같은 별이 보이고 저기 러시아에도 보이고 단지 위치만 조금 바꿔 보이겠죠. 이것이 황제시기 중국은 사관이 칼로 나무를 새겨 사실을 기록한 개서가 있었다는 세 번째 논증이다. 넷째, 여시춘추 무본의 상곡의 상왕을 보좌하는 대신들을 볼 것 같으면 그 명성이 영광되지 않음이 없었다라고 하고 원주는 상곡이는 상세 고서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책은 아마 기원전 2500년경의 기록일 것이다. 이상에서 논한 것을 종합하면 차율, 정성, 기종, 견성이라는 기록은 확실히 믿을 만한 기록이다. 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맨 앞에 말한 그 기록이 이 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참에 우리는 판천 지하의 삼전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자, 요 밑에는 그 황제의 세 번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황제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말까 합니다. 자, 요것은 이제 다음에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다음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내가지고 지금 그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터닝 포인트에서 이야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우리가 문화적 가치와 정의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가치와 태도에 대한 탐색이다. 우리 이목적을 위해 음과 양에 대한 연상시키는 것은 가장 유용해질 것이다. 자, 음과 양. 이 우주 만유는, 자, 우리가 음양 오행설이라고 얘기하지만 음양은, 자,
모든 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게 됩니다.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자, 반대쪽이 목록을 살펴볼 때 우리 사회는 음보다는 양. 자, 현재 사회는 왜? 지금은 선천사회, 양이 주관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직관적 지혜보다는 이성적인 지혜. 왜?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종교보다는 과학, 협력보다는 경쟁, 보존보다는 천연 자원의 착취 등을 지속적으로 좋아했던 것을 보기가 용이하다. 직관력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섣부른 직관력은 오히려 오해와 편견을 낳고 이를 망쳐버린다. 직관력도 엄청난 공부와 수행을 통해서 얻어져서 어떤 일을 보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아주 섣부른 직관력은 굉장히 일을 망치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데 어떤 직관력은 때때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이 여자 말 듣지 않으면 여자 말 잘 들으면 고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여자 말 여자 우습게 알고 여자 무시하고 여자 홀대하면 나중에 반드시 쪽박찹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자기 부인한테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밥도 나중에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몸이 되어진 순간에 직관력이 정확해지고 기혈이 흐름을 보고 몸 상태를 그냥 읽게 되어 치료가 가능해진다. 자, 이게 남자라도 수행을 통하면 굉장히 직관력이 뛰어나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치료하는데 치료가 굉장히 빨리 정확하게 되어집니다. 자,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몸에 어떤 이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무슨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고, MRI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이렇게 하고, 어디가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어느 정도 사람이 수행을 해가지고 직관력이 뛰어나면 그 순간 사람이 막힌 혈이 보입니다. 막힌 부분이 보입니다. 그 부분을 뚫어주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 그것이 암이 됐든 정신병이 됐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정신병 같은 거는 모든 오장육부 균이 막히기 때문에 치료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사람이 직관력이 뛰어날 수 있게끔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음이시대가 되는 후천시대는 일반 평민도 예술, 공자, 석가만큼 통을 한다고 하니 그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번에 닥친 인정 청소에 희생되지 않고 그 시대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터닝 포인트를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바로 이 바뀌어지는, 이 전환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떤 외부적인 양의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좀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또 생각에서 거부 반응을 그렇게 안 해야 됩니다. 그건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이제 갖다 해왔던 방식으로 해야지 되겠지. 또 불안하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인류의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계속 주사를 맞고 어떤 병을 치료해가지고 많이 병이 퇴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포화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죠. 전쟁을 한다든지, 병을 뿌린다든지, 여타. 근데 역시 지금 사람 심성은 어떤 심성이 지금 주재하고 있겠는가, 그 사람 마음에 주재하고 있겠는가, 그것을 잘 보세요. 사람이 많아지면 이 사람 자체가 스스로 마음에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넘고 일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형성됩니다. 근데 수행하고 닦은 사람 그런 마음이 안 흐르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살벌한 사회가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살벌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도 살벌했지만 제가 어릴 때 생각할 때 그때보다는 더 살벌해진 것 같아요. 이미 어떤 정감이 완전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적 체계에서 지지되고 더 나아가서 지난 300년 동안 16 내지 17세기 오갑으로 느껴지는 자, 유무전 지배로 장려된 이런 사회에서 하는 강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를 위기에 놓이게 한 심오하고 깊은 문화적 불균형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이게 오감의 유물적인 이 생각은 현재를 더욱더 이 상태를 위험에 빠지게 해가지고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들어갔죠. 그래가지고 더 치명적으로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는 그런 일을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하는 그런 어떤 잔상을 떠오르게 했죠. 네, 그것을 지금 하는 것이 누가 합니까? 딥스들이 하죠. 그렇죠? 우리 사고와 감각 그리고 우리 가치와 태도, 우리 사회적 정치 구조엔 문화적 불균형을 이끌어왔다. 이런 문화적 불균형에 대한 여러 가지 명시한 것을 묘사하게 될 때 나는 건강에 대한 결과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 자 이게 뭡니까? 이런 불균형은 문화적인 불균형은 어떻습니까? 우선 몸에 이상이 온다는 얘기죠. 자 개인적인 건강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건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 건강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자 이것은 뭡니까? 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 그리고 사람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다. 자,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사람이 정신이 병들어 있으면 절대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영이 타락됐다라는 얘기죠. 영이 타락되면, 인간이 영이 타락되면 어떻게 합니까? 악마적인 심성이 드러나옵니다. 그 악마적인 심성, 자, 선과 악은, 선과 불선, 그러니까 선의 반대는 불선인데, 흔히 선과 악을 대칭해서 뭔지 악의 마음이 불순물이 일어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신계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신계에서는 모든 악신들이 다 이 현실계로 다 내쫓겼기 때문에 신계는 아주 평온합니다. 근데 현실계는 지금 악으로 가득 차 있죠. 자, 신계가 이미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현실계도 정리가 될 때가 됐습니다. 그것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인종청소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불균형한 사회에서는 개인도 사회도 건강하지 못하게 자꾸만 문제를 만들어내어 균형점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불균형적인 사회는 인간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회가 잘못되어서도 아니고 잘못된 것이 정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왜냐? 이미 비틀어져 있어요. 그것이 무슨 시대? 주역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역시대에서 정역시대로 넘어갑니다. 이제 주역시대에 있었던 아주 나쁜 어떤 부조리하고 썩은 것들은 다 말라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산 눈에 보는 것만 말라떨어지는 거 아니라 사람 자체가 인간이 속가지게 됩니다. 자, 이게 격압누룩인가 어디 나오죠? 백조일선이라 100명의 조상 중에 한 명의 자손이 산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점입니다. 자, 이걸 보세요. 잘못된 것이 정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가 없고 잘못된 세상에 이래도 나는 정상적으로 가겠다라고 이게 삶의 지표를 삼고 살아야 되죠. 그러면 그렇게 살면 굉장히 힘이 들죠.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인간다운,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즉 지금은 주역 세상이기 때문이다. 이제 천지가 바로서는 정역 세상이 오는데 그 세상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주역 세상을 정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정리될 때 이미 세상은 완전히 미쳐 들어가게 선과 불선이 그리고 악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아주 나쁜 세상으로 되어지는데 이게 나쁘다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만 생각하는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게. 세상으로 되어지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자, 그럼 주역에 좀 조금 더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주역은 대자연과 만물 곧 천지인이 생성 변화의 원리를 담고 있다. 우주의 일을 탐고 있는 주역은 상수, 체계와 괴성으로
대우주가 변한 실상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알 수가 있다. 기본 8개를 중첩하면 64개, 주요 64개가 된다. 자, 우리가 64개를 볼 때 63번째 교회가 뭐죠? 수화기제죠. 수화기제. 위와 아래가 만난 이미 다 건넜다. 끝났다. 세상이 다 좋아졌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화수미제로 다시 바뀌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계속 다시 도는 거예요. 자, 64번째 중 11번째 지천태의 괴는 후천세상, 12번째 천지비괴는 선천세상을 의미하는데, 자, 이거 보세요. 저 천지비괴는 이 양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땅의 기운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만나질 않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비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상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 안고 있는 세상을 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또 아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죠. 먼저 선천을 의미하는 12번 천지비괴는 하늘과 아버지를 상징하는 양이 공계 위에 있고 땅과 어머니를 상징하는 음이 공계가 밑에 있다. 근데 지천태괴는 땅의 기운이 밑으로 내려오고 하늘 기운이 다시 오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조화로운 세상이 되죠. 자, 요 중간에 지뢰박개가 있죠. 그렇죠. 지뢰복개가 뒤집어지는 괴가 있는데, 자, 전에도 제가 해서 지뢰복개는 저기 중국에서 지뢰복개는 이 터닝 포인트 맨 앞에 있는 게 지뢰복개죠. 이제 뒤집어진다. 벼락이 쳤습니다. 자, 중국에서 벼락이 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선천 세상을 상징하는 천지빈계는 어금종량, 음을 억압하고 양을 존중하는. 근데 이 양은 그래서 남자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죠. 이럴 때는. 근데 그것을 깨어난 사람 같으면 여자한테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깨어나지 못하니까 음을 계속 억누르죠. 그러면 그 집안은 망칩니다. 남존여비, 남자가 존귀하고 여자를 아주 비하시켜버리는 그런 세상이었죠. 적자생존 양육강시, 대립과 갈등의 상극, 한처로 치우친 부조화, 그러니까 부조화된 세상이, 그런 세상이 정상인 세상에 살았으니 너무너무 힘이 들었죠. 음양불통이, 음양이 통하지 않는 부정적인 상징하는데 바로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3,500년의 상극 세상이며 이후는 지천대가 되며 바로 상생하는 세상입니다. 상생하는 세상에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몸이 되어지게끔 만들어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뿌리 역사를 강의하는 겁니다. 이 뿌리 역사에 알면 내 자신이 어떻게 변모되어 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내 자신이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답이 없습니다. 왜? 그런 과정들이 너무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넘어서 산 넘고 물 걷고 또 산 걷고 넘고 계속 넘어야지 이제 바른 세상, 바른 그 새로운 세상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막연히 오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이 변화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아주 큰 대전환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전환기에서 내 몸과 내 영과 육을 가지고 또 다른 세상, 이제 화기가 무르있는 세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 몸이 되어져야 합니다. 누굴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여기 와서 강의를 들으면 강의 듣는 순간에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서 스스로 알게 되고 이것이 몸이 만들어지는 순서구나. 이렇게 되는 건 이런 과정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